6.15 남측위 정책위원 정성희입니다. 예. 저는 그 친미 친일 외교 참사가 빚는 경제적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애 원장님이 종합적으로 다 굉장히 자료도 충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추가하거나 강조해야 될 것을 좀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맹. 그리고 이번 방미해가지고 동맹을 확장한 것이 확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한 번 더 참사를 지적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현실을 놓고 이렇게 격차가 있나, 인식의 차이가 있나. 지금 미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핵 패권도 그렇고 달러 패권도 그렇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같이 순장하자는 것인지 이 나라를 말이죠. 너무나 짧은 시기 내에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는 이제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대결의 격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의외로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이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또 공급망도 취약하고 이래서 이제 빚어진 인플레를 잡겠다고 고금리 정책을 연속 취하는 바람에 우리 동조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야 되고 이러면서 부채 폭탄을 안기고 세계 금융 불안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아직 안 잡히고 있고 세역병이 창궐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후 위기 가속화. 지금 요즘 이 기온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만사원이 분명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과 여름뿐인 것 같아요. 봄하고 이제 가을은 굉장히 짧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경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위축을 시키고 또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 이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몰고 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안 그래도 한국 경제는 매우 대외 의존적이고 수출 주도적이고 외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입니다. 정말 균형 외교를 잘하고 실리 외교를 잘해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이런 경제 구조와 상황인데 윤석열이 지금 한쪽으로 완전히 지금 기울여 가지고 보복을 자초하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교 참사가 민생 파탄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 시장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수출 비중이 미국 같은 데는 88%, 우리는 하면 63%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다 원료 에너지 의존도도 아까 광물 얘기했습니다만은 석유도 거의 90% 중에 중동 의존도가 또 80%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있고 다른 나라 베네수엘라도 있고 다 석유 나거든요. 그 다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유 안보 문제가 있으면은 기술도 이제 기술 무역 수지로 말해주는데 특허를 낸 우리 기술 수준 지금 많이 올라갔다 그러지만은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은 미국, 일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가보면은요 생산 라인에 미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 기술 전수를 안 하기 위해서 직접 와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허장성시할 이유가 없다. 발전된 건 발전된 거고 아직 그 기초 기술이 약한 것은 약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 시장, 원료, 기술 이 경제 구성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이 모든 것이 사실 대외 의존적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지금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 중국이 25%를 차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해가지고 20%로 다운됐어요. 4분의 1 이상을 수출하는 중국에 반하는 이런 말을 턱턱 하고 대만 문제도 왜 그렇게 언급을 합니까? 그거 자꾸.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다 합친 것보다 더 중국에 많이 수출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조건에서 지금 윤석열이 친미, 친일 일변도 이 외교 참사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기 몇 쪽입니까? 63쪽에 위쪽에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한 무역 적자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적자 상태예요. 그래서 90년 초 이후에 가장 적자 폭이 확대되어 있는 우리 수출액의 이제 20%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특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 무역이 크게 좌우하는데 그것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윤석열이 미국에 진출하고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중국이 이제 미중 격돌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역제재를 한단 말이죠. 이럴 때 마이크론이 이제 생산한 것을 중국에 판매를 정지시키면은 삼성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팔면 돼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1위, 2위가 SK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대만이 최고고 TSMC라고. 그런데 그것도 팔지 말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정말 이건 자존심 이전에 우리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게 미래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단 말이죠. 반도체 갖고 밥이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밥을 밥그릇 얽혀도 차고 말이죠. 있다는 이 사실에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급기야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적자를 8조 5천억, 요번에 이제 보니까 8조 5천억 이 적자를 기록하고 감산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감산 조치를 단행했다는 말은 곧 고용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비 투자의 상당한 비중을 지금 반도체가요, 20년 기준으로 수출의 19.4% 차지하고 설비 투자, 제조업 전체 설비 투자의 45%를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걸 감산을 한다. 제조업 생산의 거의 10%를 차지하는데 감산을 한다는 것은 고용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조립하는 거거든요. 지금 평택이라든지 이 삼성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평택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 때문인데, 자,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안 그래도 윤석열 1년 안에 일자리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고용률이 62% 정도 차지합니다. 2,800만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취업자가 늘었냐면요, 60세 이상 질 낮은 일자리만 늘렸습니다. 15세에서 29세 요 청년 계층의 취업자는 8만 9천 명이 감소가 됐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생산 수출 감소로 제조업에 4만 9천 명이 제조업에 일자리가 줄었고요. 도소매 6만 6천 명, 건설업에 2만 명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64쪽에 있는 도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질 임금이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평균 임금 인상률, 명목 인상률이 5.3%였어요. 근데 물가가 얼마로 올랐습니까? 6% 올랐습니다. 그럼 실질 임금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실질 임금이 다운됐다는 것을 이 도표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특히 올해 1월 달에 지금 1, 2월 달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소득 불평등만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도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이제 격차를 야기를 시킵니다. 자, 이럴 때 이번에 가서 우리 온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뭐 확장 억제 이런 거는 뭐 뻔했고, 경제는 예를 들어서 인프레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과학법에 있어서 예외 조항에 조금 완화시켜 줄 거라는 기대를 크게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완전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뭐 앞으로 협의한다. 그건 순전히 어음이에요. 그것도 기간도 정해주지 않은 어음일 뿐. 현찰을 받아와야지, 외교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막대한 이 재벌들의 대미 투자, 특히 제조업이 지금 탈출한다. 한국 제조업이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전후방 연관 효과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는 큰 우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돈 투자한 거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배터리 반도체, BBC라는 이제 배터리, 바이오, 컴퓨터, 반도체 이쪽에 주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아까도 김성현 원장이 얘기했듯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반도체 동맹은 그동안에 고급 설계만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만이 이제 시스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이렇게 반도체가 이제 산업이 구성이 되는데, 미국이 이제 제조까지도 다 땡기는 겁니다. 메모리 시스템, 제조까지도 다 땡기는 이 과정에서 바로 그 독소 조항을 반도체 과학법을 만들었고 인프레 방지법을 만든 것이죠.
이건 동맹 수탈법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하려고 한다. 근데 이 재편이 성공하리라고 보는가, 성공 못한다고 진단하는 이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미 중국하고 연계관계가 깊어져 버렸는데, 이게 미소 냉전처럼 전 세계를 쫙 갈라가지고 가치부터 해서 경제, 기술까지 모든 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양분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러기 전에, 양분하기 전에 미국은 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기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주 운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면은 그런 상황을 촉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요번에도 보세요. 보조금의 75%까지 반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 비밀을 제출해야 된다. 그 안보 차원에서 공장 접근을 허용해라. 그럼 인재 양성, 제3세계에 있는 우수한 두뇌들을 다 미국으로 땡기거든요. 그래서 또 유학하면 갔다 오면은 국내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안 돌아옵니다 또. 그런 경향이 있고, 그 가운데서 몇몇은 또 이제 친미 밀정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23년도 올해 10월까지는 10월 이후에는요, 반도체 공장에 추가 투자를 못 해요. 반도체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만 경쟁력을 가지고 이 부가가치가 늘어나는데, 10월부터 업그레이드 못하고 향후 10년 안에는 철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3월 말에 지금 국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은 조세통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국내 투자를 하면은 세제 공제율을 재벌 대기업은 8%에서 15%로,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16%에서 25% 올려줬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민주당은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미래차도 하고 수소차도 하라, AI도 하고 확장을 시켜라 해가지고 묶어서 통으로 그 공제율을 올렸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윤석열이와 외교 참사로 인한 기업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국민 혈세로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교 참사가 곧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각 나라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세수가 지금 24조 원이 부족해서 복지를 후퇴시키고 부자 감세를 해주는 바람에 세수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막대한 이 3조 3천억 정도를 이제 세액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WTO 규정 위반이다, FTA 한미 FTA 위반이다, 여러 가지 논리로 이렇게 대응할 수는 있으나, 그런 논리조차도 이 외교 라인에서 경제부처에서 구사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미리 기어버리는데 뭐.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걱정입니다. 이 미국의 악법 예외 조항도 못 받고 중국에서 철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과연 이 제대로 되겠나?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는 중국, 러시아에서 난 거는 못 쓰게 하니까 이거 완전히 정말 골치 아프다. 이 모든 것이 부담 증가로 와서 수많은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실업자로 전락시키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려고요. 그리고 달러를 끝까지 추종을 하면서 외환위기를 가져오는 거.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이어서 지금 시그네처,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이 연쇄적으로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돈을 고금리를 통해 가지고 때리 맞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막고 있는데, 이런 이미 신용이 불신을 이제 야기시키면서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온다는 이런 진단이 크게 우려가 있습니다. 달러는 이미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점유율이 지금 22년도 2% 미만이었는데 1년 만에 4.5%로 늘어났어요. 위안화 비중이.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너무나 영악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산 LNG를 해가지고 난방비를 인상 안 시키고 있어요. 미일 동맹 안 합니까? 일본은 미국에 꼬봉 안 해요? 아랫동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완전 꼬봉 노릇을 하느라고 찍소리 못하고 그거 안 사는데 난방 폭등을 시키고, 그리고 EU 말이죠. 벨기에, 스페인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 2배로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리 외교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 각국 67쪽에 보시면은 각국 탈달러 현황, 세계 도처에서 미국 패권은 무너지고 있다. 지금 핵 패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달러 패권이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우리가 뭐 27년이면은 이제 중국이 미국 GDP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35년쯤 되면은 뭐 중국의 목표가 35년, 45년 해가지고 세계 이제 부강 사회주의로 간다. 군사력까지도 이제 미국을 제압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외세에 의존해서 뭐 중국이 미국을 이기면 그냥 따라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성에 기초해서 균형 외교를 할 때 우리의 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살벌한 미중 미러 대결 시기에 균형 외교해야 되고 남북 평화 협력해야 되고 군사 연습 중단해야 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해야 되고 미중 대결을 완충하는 긍정적인 역적인 반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시진핑은 그 제렌스키하고 통화했잖아요. 슬쩍 낀단 말이에요. 이제 끼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결제 수단도 좀 다각화하고 무역도 다각화, 제조업은 우리 국내에 다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해야 되고 남북 경협에 기초해서 북방 경제, 아시안 경제 이런 거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고 또 통화에 있어서도 민생에서도 고금리 동조화 차단하고 최저임금 올려야 되고 실질임금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노조 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조직화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치하에서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퇴진이 민생이다. 이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그럼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촛불 들고 민주당 탄생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요번에 제2의 촛불 혁명은 지난번에 이 과오 한계를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개혁 세력과 진보 세력의 연합 정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요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자주외교, 민생안정, 경제발전, 평화번영 이루기 위해서는 퇴진시키고 자주민주연합정부를 세우자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